봅니다. 오늘은 이제 2011년 3월 1일 시행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일 시행되어 있는 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런 문제들은 따로 내가 무조건 알아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따로 부르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인데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따로 물어보세요.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번 직경이 6cm이고 관마찰 개수가 0.02인 원간에 부차적 손실 개수가 5인 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때 이 밸브의 등가 길이는 몇 메다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등가 길이. 그리고 갈라놓고 뭐라 되어 있어요? 상단 길이 되어 있죠. 등가 길이, 상단 길이 나와 있는 거 뭐라 했어요? 등가 길이, 상단 관장, 상단 길이, 등가 길이, 상단 관장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L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K의 2G분의 V제곱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뭐예요? F분의 KD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차적 손실 계수죠. K가. 부차적 손실 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기를 구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단위는 메다입니다. 단위는 메다. 단위는 메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두 가지 공식이 같다고 보는데 유속이 나오면은 이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유속이 나오면 이 공식을 적용하고 마찰 손실 개수를 주면 어떻게 하는다? F분의 K인데 주로 시험에는 요 공식이 많이 나옵니다. 요 공식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공식은 요 공식이 많이 나와서 그 상단길이라든지 등간길이라든지 상단관상 이런 말이 나오면 요 식을 적용을 해라. 딱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마찰 손실 개수가 나와 있죠. 부차적 손실 개수하고 마찰 손실, 관마찰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L이는 F분의 KD다. 적어놓고 이제 대입만 시키면 돼요. 마찰 손실 개수가 얼마예요? 0.02. 0.02 적고 부차적 손실 개수가 얼마나 돼 있어요? 5 돼 있잖아. 5. 그다음 이 D는 관경이잖아. 관경. 관경이 몇 밀입니까? 6cm니까 몇 메다입니까? 나누기 100이니까 0.06m가 되는 거죠. 0.06. 그래 계산기 떠드리면 돼요. 이렇게. 계산기 떠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쉽다. 답은 15가 되네요. 1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직각으로 굽힌 유리관의 한쪽을 수면 바로 밑에 놓고 다른 쪽은 연직으로 수면 위로 세워 수평 방향으로 40cm/s의 속도로 관을 움직여 물은 관 속에서 수면보다 몇 미리미리 상승하겠는가? 몇 미리미리입니다. 메다가 아니고 몇 미리미리 상승하겠는가 되겠어요. 자, 어떻게 돼요? 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을 이렇게 딱 내놨다. 이렇게 딱 구멍이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이렇게 쑥 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올라오죠. 내가 쑥 밀면은 딱 넣고 쑥 밀어버리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미리가 몇 미리미리냐? H가 몇 미리미리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얼마야? 이쪽으로 한 속도가. 몇 cm? 40cm/s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걸 뭐를 나타내겠어요? 속도 수도를 나타내는 거죠. 몇 메다 per sec일 때 몇 메다가 올라가는 게 속도 수도잖아. 토리첼리식이라고 되어 있죠. 토리첼리식. 그때 이야기 해줬죠. 토리첼리식이 뭐였어? 토리첼리식이 뭐였어요? 기억 안 나죠? 또 토리첼리식이라니까 기억이 안 나지. V는 루트 2GH였잖아. 이게 토리첼리식입니다. V는 루트 2GH. 예? 이게 토리첼리식이란 말이야. 예? 토리첼리식인데, 자, 그다음 우리 예전에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베르누이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 중에 이게 뭐였어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내 머릿속에 주역이에요. 오늘도. 위치. 그렇지.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 다 더한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었잖아. H는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V의 제곱 플러스 Z. 이게 뭐예요? 이게 압력수도, 이게 속도수도, 이게 위치수도, 이게 같은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이게 속도수도잖아요. 예? 요거만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한번 넘어가 볼까? V는 루트 2GH에서 어떻게 돼요? 양변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 V제곱은 어떻게 돼? 2GH 되잖아요. 양변의 제곱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 루트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2G가 넘어가 봐. 2G분의 V제곱은 HG. 그럼 H는 뭐예요? 2G분의 V제곱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 속도수도잖아요. 그럼 토리첼리식에 대한 유속은 속도수도하고 같이 봐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로 필요 없어요. 아, 그래서 H는 바로 그냥 저거 하면 돼요. 2지분의 V제곱. 왜, 이게 몇 메다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9.8 곱하기 V가 얼마? 40cm per sec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가 per sec로 바꿔야 되잖아요. 메가 per sec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0.4가 되죠. 나누기 100이니까. 0.4의 제곱. 하면 얼마예요? 계산해봐. (0.00816) 되는 거죠. 0.00816 되죠. 이거는 단위가 뭐예요? 메다죠, 메다. 왜? 이거 다 메다로 다 바꿨잖아, 우리가 전부 다 메다로. 메다로 다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메다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몇 미리미리죠. 그죠? 메다를 미리미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메다를 미리미리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0이죠. 그죠? 100cm에 10mm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8.16mm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고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그림과 같은 U자 안에서 A점과 B점의 압력차는 약 몇 파스칼인가? 한번 문제를 한 번 더 봐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가 이때까지 우리가 2년 걸 봤잖아. 2년 거 6번. 이번 7번째죠. 어때? 문제가 고만고만하지 다. 항상 몇 장 봐왔던 것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U점에서 A점과 B점의 압력차는 PA-PB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PA-PB.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항상 우리가 그랬죠. 공식 암기하지 말라고. 공식 암기하지 말고 이런 거는 만들어내라고 했죠. 자, 이 점 C점 잡고 수평한 점을 D점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PC와 C점에서 작용하는 압력, C에 작용하는 압력과 D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간다 했습니다. 자, 그럼 C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일단 A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이, PA가 있네. 압력이 PA가 있네. 그런데 모를까 모르겠어요. 물이 있으니까 감마 H가 있잖아. 압력 P는 감마 H라는 게 있었잖아요. P는 감마 H. P는 감마 H라는 공식이 있잖아.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돼? 감마 H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내가 1로 표현할게요. 1로 표현하겠습니다. 1, 2라고 표현할게요. 2. 이거는 내가 지금 표현 안 합니다. 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H1, H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PA는 어떻게 돼요? 감마 물을 S니까 비중은 감마로, 이건 비중이고 비중량 감마잖아. 그래서 감마 H를 풉니다. 그런데 이것도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C점보다 어떻게 돼?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마 1, H1 딱 적어놔요. 그리고 없죠? C점에서 하는 거 없어. 그럼 B점은 이제 요 D점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 D점. D점에서 하나 하면 일단 PB점이죠. 그죠? 일단 PB점이 있잖아. PB점 여기에. PB점이 작용하고 있고 뭐가 있어요? 감마2 H2가 있죠. 이게 어떻게 돼? D점보다 하부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감마2 H2. 근데 밑에 어떻게 돼요? 또 이게 물이 하나 있고 또 높이가 또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라는 거는 이게 H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기에서는 어떻게 줬어요? 이걸 적어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총 길이에서 요거하고 요거 뺀 길이가 이거 H3잖아. 그죠? 표현은 내가 이걸 H3라고 하겠습니다. 빼기 어떻게 돼요, 또? D점보다 하부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감마 3 H3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자,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일단은 여기서는 뭐예요? A점과 B점이 합력차니까 PA-PB잖아요. 이거 넘어가. 그럼 PA-PB 되겠죠? 이게 넘어오죠? 그럼 감마 1, H1 빼기, 감마 2, H2 빼기, 감마 3, H3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적어봅시다. 이제 다 풀었네, 이제. 공식은 이제 다 만들어놨잖아, 이제. 공식 내가 다 만들었고. 이제 수치를 한번 적어보자, 이겁니다. 일단 물의 비중이 S니까 비중량은 얼마입니까? 1000이죠. 물이 1이니까 1000. 감마는 1000. 높이가 얼마? 135. 근데 센티미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메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35m지. 1.35m. 135cm는 1.35m잖아. 1.35m. 빼기 감마2가 얼마? 기름이잖아요. 기름의 비중이 0.9니까 어떻게 해? 비중량은 곱하기 1000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900이죠. 비중량은 900 곱하기 높이가 얼마? 20cm니까 0.2 빼기, 자, 감마3는 얼마예요? 감마3도 물이죠.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1000이죠. 감마3도 1000이고, 근데 높이가 어떻게 돼? 높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 높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기에서는 요 높이를 줘야겠어. 요 높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135 빼기 50 빼기 20이죠. 그럼 얼마예요? 65가 되죠. 아, 그래서 0.65. 계산기 떠들고 얼마 나오는가? 찬혁아 모르겠나? 아니요. 알겠나? 네. 이건 이렇게 했다, 이거. 얼마 나옵니까? 520. 520? 단위는 뭐겠어요? 킬로그램 포스 퍼 메다 제곱이 되겠지. 그죠? 왜? 감마가 킬로그램 포스 퍼 입방이잖아. 입방. 그러니까 여기 입방 곱하기 여기는 메다잖아. 그러니까 메다 제곱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몇 파스칼이니까 파스칼로 환산을 해야 되죠. 파스칼로. 몇 파스칼로 환산. X. 킬로그램 포스 퍼 메다 제곱 기준값 얼마예요? 1033. 예, 10332. 파스칼의 기준값이 얼마예요? 0.1013. 1013이죠. 0.1013이면 메가파스칼이지. 그죠? 그렇게 계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X는 1332분에 어떻게 돼? 520 곱하기 1013이요.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나요? 한 5096 나올 겁니다. 5096. 계산기 두드리면. 그래 나오십니까? 5096. 네, 5096 파스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관 속을 흐르는 물의 압력 손실이 40kPa이고 유량이 3입방입니다. 3입방/s일 때 이것을 동력 손실로 환산하면 몇 kW인가? 동력을 구하내라는 소리잖아요. 동력이 얼마인지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압력이 있고 유량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효율도 없고 여유율도 없죠. 그럼 이거 무슨 동력입니까? 이거는 수동력을 구하라는 소리죠. 수동력. 예? 우리가 항상 좀 전에까지는 전부 축동력을 구하라는 공식이었어요. 축동력을 구하라는 공식이었는데 지금은 수동력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동력 구하는 공식이 얼마예요? P는 102 곱하기 2분의 감마 Q H 곱하기 K 이래 돼 있었죠. 그때 여기 이제 소요 동력이고 이 실제 사용하는 펌프 실제 사용하는 소요 동력이고 요거 빼면은 축동력, 요거 빼면은 소요 동력, 수동력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효율도 안 주어졌고 요율도 안 주어졌잖아. 그러면 요거는 소득력을 구하라는 거냐 이렇게만 딱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적고 그리고 찾아요. 물이잖아, 그죠? 물이니까 값만은 1000일 거고 Q 나와 있죠, 유량 3 입방/세크. 그런데 왜요? H가 안 나와 있잖아. H가 맞습니까? H가 안 나와 있는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압력 손실이 40kPa이잖아. 요거를 메가로 환산하면 되잖아요. 이게 양정이잖아. 압력 손실이 40kPa이니까. 그래서 H는 40kPa인데 요거를 내가 메가로 환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메가로. 그래서 X죠, 당연히. 자, 킬로파스칼의 기준값이 얼마? 101.32요. 메다의 기준값이 얼마예요? 10.332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곱해주면 X는 어떻게 돼요? 101.325분의 40 곱하기 10.332. 몇 메다 나옵니까? 약 4m 나옵니까? 약 4m.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시키면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02분의 물이니까 비중량은 1000일 거고, 물이니까 비중량은 1000. Q가 얼마? 3입방/세크 보기에서 주어졌고, H는 얼마예요? 4m로 방금 계산했죠? 여기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117? 117.6 나옵니까? 근데 여기 4.08 나와 있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4.08이 나와 있거든요. 4.08로 주면 약 120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4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항상 소수점 말이 없으면 두째 자리까지는 봐주라는 겁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항상. 그러니까 4. 얼마. 요 두 개까지는 항상 나와주라는 겁니다. 말이 없으면. 됐습니다. 6번. 배관에 설치하는 유량, 유속, 측정기의 관련이 적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노미터인데요. 마노미터는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벤츄리미터라든지 피토아니, 로타미터 이런 것들은 다 유량 측정 기구가 맞고, 마노미터는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기관입니다. 7번. 연력형 문제입니다. 연력형 문제인데, 이거 따로 안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8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아마 내가 읽기로는 이거 한 6년 동안 이게 처음 나온 문제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참조, 우리 보기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9번. 9번은 뉴턴의 점성법칙을 기초로 한 회전 원룸식 점도기에는 돼 있는데, 옆에 넘어가서 점도기에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그 보기 항목을 보세요. 그래서 맥마이클 점도기하고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맥마이클 점도기하고 스토머 점도기는 뉴턴의 점성 법칙 따르고 오스왈드 점도기하고 세이볼트 점도기는 하젠 포화젤 법칙을 따르는 점도기입니다. 나코시는 스토크스 점도기고 답은 4번. 그래서 회전식 점도기는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요 10번 같은 경우도 딱 여태까지 딱 한 번 나온 문제인데 이것도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따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따로 저한테 이거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제 평판에 보고 왔는데 보기를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따로 한번 나한테 물어보러 개인적으로 와요. 답은 4번이 되는 건데 됐고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많은 풀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11번부터